그래서 그 김약국의 딸들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버스기사의 딸들을 힌트를 얻어서 버스기사의 딸들 우리 아이들을 글을 쓴 거예요. 저 뒤에는 청경자 하백의 미인도 같은 박경민의 그 슬픈 얼굴이 있어요. 슬프죠. 모란꽃이 5개면 여왕이잖아요. 별도 5개면 뭐 대장이고 뭐 별 5개가 제일 높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꽃을 이렇게 근데 이 꽃이 우울해요. 내가 아무리 밝게 그렸는데도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색깔이 밝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그린 이거는 나의 자화상이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어머 너 닮았네. 내가 그랬는데 나 닮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구에 와서 처음으로 그린 게 양구 8호에 여름에 제가 왔잖아요. 양구 8호에 물빛을 제가 그렸는데 여기 또 우유가 있네. 내가 맨날 우유만 먹고 참 밥도 안 해 먹고 하여튼 우유 또 콘프레이크 타 먹으려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8호의 물빛을 요즘은 8호에 빠져가지고 8호에 물빛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스기사의 딸들 내 딸들은 버스기사의 딸이다.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김약국의 딸들을 보면서 나는 사실 이 박경리 작가를 내가 좋아해요. 정말로 아주 순수하시잖아요. 아주 정말로. 그리고 박경리 작가는 진주 여고를 나왔고 나는 양구 여고를 나왔어요. 박경리 작가의 그 옛날 이름은 뭔지 아세요? 박금이었대요. 박금이. 박경민 작가의 옛날 이름은 어릴 때 그렇게 어리진 않았죠. 내가 남편을 잃고 버스를 끌면서 팔자가 세대요. 팔자가 세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박경민으로 바꿨는데 진짜 그 박경민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제가 작가가 됐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박경리 작가나 박경민 작가나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뭐 이름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학교 다닐 때 박경수 내 친구들 지금 날 보고 박경수 경수가 그래요. 그 동네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나는 이제 박경민 작가로 내가 이제 등단을 했기 때문에 박경민으로 다 뜨지요. 근데 박경리 작가도 박금이었대요. 박금이었는데 박경리 작가로 이제 이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 달려 이제 2편, 3편 나와요. 지금 출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김약구의 딸들을 보면서 이제 버스기사의 딸들이란 글을 이번에 사상과 문학 그 가을호에 제가 기재를 했어요. 내 딸들은 버스 끄는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유치기 들고 불안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 하굣길에 버스를 끌고 가는 엄마를 보면서 친구들 보기 민망하고 창피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내 딸들은 차창 너머로 엄마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양손을 흔들며 엄마 조심해 하면서 소리치곤 했다. 이런 희한한 가슴 뭉클한 풍경을 보면서 버스 안 승객들은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엄마 때문에 쪽팔렸을 텐데 그래서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난 그런 딸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똑똑 눈물을 흘렸다. 난 아빠가 계셔서 든든했거든요. 내가 50이 넘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60 다 돼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했어요. 아버지가 비록 농사를 지을지언정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했어요. 근데 버스기사의 딸들하고 내가 이제 양구로 기항을 했잖아요. 양구로 기항을 했는데 내가 저기 8호호가 보이는 데다가 조그맣게 내가 이제 초가집을 하나 샀는데 여기 공수대교가 있어요. 공수대교는 공수리 마을을 잇는 다리예요. 그 화천댐이 이렇게 이승만 정권 때인가? 그러겠죠? 뭐 그게 화천댐이 일제시대 때 그때 일제강점기 때 생겼으니까 뭐 아무튼 그 무렵이죠. 그때 화천댐이 일제강점기에 화천댐이 들어서면서 양구의 그 공수리가 두동강이 나요. 이렇게 붙어있던 공수리가 두동강이 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과 남북이 갈라져요. 공수리가 그 마을 하나가.
그리고 여기를 다니려면 배를 타고 다니던가 물이 빠지면 그건 무슨 조그만 쪽다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양구 읍내를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여간 저기 번거롭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다리가 준공이 됐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다리에 내가 가끔 이렇게 아침에 8호 물빛 이거 8호 그리려고 제가 8호 물빛 때문에 내가 가요. 그 공수대교를. 그런데 거기에 구절초가 이렇게 이렇게 그 숲속에 칡넝쿨 속에 하나가 예쁘게 보랏빛으로 펴 있더라고요.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구절초 같이 뭐 연약하고 갸련하고 뭐 이렇게 아리따운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나는 억새 빠진 설인장 같은 여자니까. 그죠? 그런데 구절초는 아주 질기잖아요. 생명력이. 그게 나를 닮았다는 거지. 구절초 꽃처럼 내가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구절초하고는 아주 멀어요. 나는 억새 빠진 여자지. 구절초처럼 야리야리하고 막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딜 봐도. 그래서 이제 그 구절초 구절초 여인 보여요? 구절초 여인. 그 구절초가 그 풀숲에 그 칡넝쿨 속에 숨어있는 구절초 꽃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 공수대교 앞에서 글을 막 썼어요. 나는 뭐만 보면 글이 막 나와요. 그냥 막 미친 듯이 써요. 양구로 기항을 해서는 이른 아침이면 늘상 산책을 나가곤 했다. 늘 서울서 버스를 끊으라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서이다. 이젠 퇴직도 했으니 늦잠도 실컷 자고 내 멋대로 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공수대교를 건너는 길에 키가 큰 구절초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햇빛을 보려고 잔뜩 키를 키웠는지 몸은 여린데 빛깔은 고왔다. 누가 여인이 아니랄까봐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했는지 은은한 화장을 마치고는 보랏빛 향기를 내뿜고 있다. 구절초가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는 거야. 화장을 하고. 왜? 여인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로소 살아가야겠다는 혼신의 힘으로 손짓을 하며 누구 없소를 외치고 있다. 억센 풀숲에 가려 햇빛이 들지 않았기에 여인의 몸은 이리저리 굽히고 접혀 바르르 떨며 내민 얼굴은 그리움에 지친 그 자체였다. 그 구절초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절초 여인인 나예요. 나를 빗삼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구절초 여인이란 글을 썼는데 구절초는 아주 여리여리한 꽃이에요. 그런데 되게 강하고 질기죠. 나처럼. 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거라고. 나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아요. 내 친구들 중에 누가 날 보고 오뜨기래요. 쟤는 맨날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눕혀놓으면 또 일어나고 눕혀놓으면. 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나? 막 따지고 덤비고 저돌적이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나가고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민주투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4.19 때도 학생으로 앞장서고 그래서 막 경찰에 쫓기고 박정희 정권 때 막 우리 아버지가 막 피해 당하고 막 잡혀가고 이랬던 저희 아버지의 피가 나한테 있나 봐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양구로 기양했는데 아버지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집구석에 박혀갖고 글이나 쓰고 그림이나 끄적거리고 아버지 이름을 빛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사상과 문화 이거는 박영률 시인께서 발행인이세요. 박영률 시인은 제 작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막내 동생이죠. 중앙대 국문학과 중앙대 해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부총장까지 지내시고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훈장을 받으셨는데 목련장을 받으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으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작은아버지가 당연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양구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정림리 박수근 미술가 가는 곳 초입에 조그만 터를 하나 마련하셔갖고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와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책이 어마어마하세요.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될 거예요. 차로 책만 날러도 몇 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자아버지가 그런 꿈을 안고 이제 기양을 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열심히 작은아버지를 빛을 내게 해야죠. 저희 박씨 집안의 일이니까. 그런데 양고 오니까 아유 이제 좀 이따 또 그만해야 되겠다. 왜 이게 넘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